국토안보부가 이민자 수십만 명에게 미국을 즉시 떠나야 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수신자 중엔 미국 시민권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이민자 사회에 큰 혼란이 예상됩니다. 휴스턴 대학의 한인 교수의 비자가 갑자기 취소돼 미국을 떠나야 하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학기 중 비자 취소를 통보받은 한인 교수는 진행하던 강의를 중단하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하버드 대학에 대한 정부의 압박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정부 보조금 취소에 이어 면세 지위 박탈과 외국인 유학생도 받을 수 없도록 하겠다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엘살바도르 대통령이 미국에서 추방된 불법 이민자들을 수용 중인 자국 교도소 규모를 2배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고강도 관세, 국경 정책 등에 대한 세계인들의 반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제품 불매 운동과 함께 미국 여행 기피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국토안보부가 뉴욕 일원 이민자 수십만 명에게 미국을 즉시 떠나야 한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신자 중에는 미국 시민권자도 포함되는 등 이민자 사회에 큰 혼란이 예상됩니다. 지역 매체 고다미스트와 레딧 등에 공유된 사례에 따르면 국토안보부는 최근 뉴욕시 일원의 수십만 명에게 허가 종료 통보란 제목의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이메일에서 당신은 현재 국토안보부의 임시 허가에 따라 체류하고 있으며 허가를 종료함에 7일 이내에 허가는 끝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당장 미국을 떠나지 않고 머물 경우 연방정부는 법적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당신을 찾아내 추방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경고를 냈습니다. 국토안보부가 보낸 이메일은 트럼프 행정부가 일부 국가 출신들의 임시 보호 신분을 제한한 데 따른 안내 이메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메일이 임시 보호 신분 대상자뿐 아니라 이민자들에게 무작위로 보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수신자 중에는 미국 시민권자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세관국경보호국 측은 합법적 체류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만 종료 통지서를 보냈다면서도 한편으론 일부 이메일이 잘못 발송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지난달 쿠바, 아이티, 니카라과, 베네수엘라 출신으로서 미국에 거주하는 이들에 대한 임시 보호 신분을 종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보스턴 연방법원이 정부가 이 프로그램을 종료하는 것을 일시적으로 금지한다고 명령했지만 종료 통지서는 계속 발송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CBP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까지 이 프로그램을 통해 53만 1000명이 넘는 이민자들이 체류 허가를 받은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휴스턴 대학의 한인 교수의 비자가 갑자기 취소돼 미국을 떠나야 하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학기 중 비자 취소를 통보받은 한인 교수는 진행하던 강의를 중단하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텍사스 휴스턴 대학에서 수학을 가르치던 한국 국적 교수의 비자가 갑작스럽게 취소돼 담당하던 수업을 마무리하지 못하게 됐다고 휴스턴 크로니클 등 지역 매체들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작년부터 이 대학에서 수학 강의를 해온 전영선 박사는 학생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이번 학기 남은 기간 동안 다른 교수가 제 수업을 이어받게 됐다며 15일 수업이 마지막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어 비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즉시 한국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휴스턴대 대변인은 15일 최근 다른 기관에서 박사 과정을 밟고 있다는 이유로 교수의 비자가 취소됐다고 확인하고 다른 교수진이 유사한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전영선 박사의 비자 취소에 대한 소식은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에 게시되면서 많은 네티즌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 게시물엔 수십 명의 재학생과 졸업생들이 댓글을 통해 전 박사를 지지하고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전 박사는 OPT 과정을 통해 교수직을 수행했으며 H-1B 취업비자 발급 지원으로 다른 대학원에 등록해 F-1 비자를 발급받은 것이 문제가 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부가 취소한 유학생 비자 건수가 1200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유학생 관리 시스템 세비스 등록이 종료된 유학 연수생들이 4700명에 달한다는 통계도 나왔습니다. 교육 전문 매체 인사이어 하이어에드에 따르면 지난 15일까지 취소되거나 변경된 학생 비자는 1200건으로 약 180개 대학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달 27일 마크 루비오 국무부 장관은 지난해 대학가 시위에 참여한 학생 300여 명의 학생 비자가 취소됐다고 밝혔는데 그 후 4배 수준으로 급증한 것입니다. 이 수치는 아이비리그 등 비자 문제를 공개한 곳의 데이터만 모은 것으로 비자 문제를 밝히기거리는 대학들의 사례까지 합하면 비자 취소 건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부의 유학생 관리 시스템 세비스 등록이 종료된 유학 연수생들이 4,700명에 달한다는 통계도 나왔습니다. 이민 변호사협회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래 현재까지 미국 내 180개 대학에서 세비스 등록이 종료됐다는 통보를 받은 외국 유학생들이 무려 4,700명이나 된다고 밝혔습니다. 세비스 등록이 종료되더라도 유학 연수 비자가 자동으로 취소되는 것은 아니라 학교 측에서 바로잡을 기회를 얻게 됩니다. 학생 비자 취소가 통보되는 방식도 과거와 달라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상 학생이 비자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교육기관을 통해 학생에게 연락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선 국무부가 교육기관은 배제하고 학생에게 직접 연락해 귀하의 학생 신분은 더는 유효하지 않다고 통보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에 대한 정부의 압박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을 따르지 않으면 정부 보조금 취소는 물론 면세 지위 박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여기에 외국인 유학생까지 받을 수 없도록 하겠다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어제 성명을 통해 크리스티 놈 장관이 외국인 유학생들의 불법 폭력 활동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오는 30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서한을 하버드대에 보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 인증 박탈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하버드대 측은 놈 장관이 보낸 서한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며 학교의 독립성을 포기하거나 헌법상 권리를 양보하지 않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토안보부의 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 인증 취소가 현실화할 경우 외국인 학생들의 하버드대 수학 기회가 막힐 수 있어 파장이 커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앞서 예고한 보조금 취소와 면세 지위 박탈을 현실화하는 데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놈 장관은 하버드대에 대한 총 270만 달러 규모의 국토안보부 보조금을 취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하버드에 대한 22억 달러 규모의 연방 보조금을 동결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세청도 하버드대에 대한 면세 지위 박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버드대와 같은 교육, 종교, 자선 목적의 비영리 기관은 다양한 부분에서 면세 혜택을 받지만 정치 활동을 하는 등 규정을 위반하면 면세 지위를 잃을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버드대를 겨냥한 비난을 이어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을 통해 하버드는 웃음거리라며 증오와 어리석음만 가르치고 있으니 더 이상 연방정부 지원도 받아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엘살바도르 대통령이 미국에서 추방된 불법 이민자들을 수용 중인 자국 교도소의 규모를 2배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엘살바도르 부켈레 대통령이 지난달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이 엘살바도르를 방문했을 때 추방 이민자 수용시설 확장 계획을 설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엘살바도르는 미국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미국이 추방한 불법 체류자를 중남미 최대 규모 수감시설인 세코트에 가두고 있습니다. 엘살바도르 교도소는 중남미 국가에서도 재소자 인권 침해 논란으로 악명이 높은 곳입니다. 최대 4만 명을 수감할 수 있는 시설을 최대 8만 명으로 늘린다는 방침입니다. 현재 미국이 추방한 갱단 조직원 수백 명을 포함해 15,000명이 수감돼 있습니다. 놈 장관은 부켈레 대통령을 만난 후 월스트리트 저널에 우린 추방한 불법 체류자를 다시 데려올 계획이 없으며 이는 장기적인 해결책이라고 말했습니다. 부켈레 대통령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 범죄와의 전쟁을 통해 범죄율을 대폭 낮췄지만 수감자 중에는 무고한 사람도 일부 포함됐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 백악관에서 부켈레 대통령을 만나 미국에서 추방된 불법 체류자를 수용해준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 환상적인 일을 했다고 칭찬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정책에 대한 시장과 유권자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미국인 52%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응답자의 76%는 과도한 관세로 인해 상품 가격이 인상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여론조사기관 유고부가 지난 13에서 15일 성인 1,5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42%만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지지한다고 답했습니다. 52%는 지지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일주일 전 같은 조사에선 43%가 지지, 51%가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했는데 격차가 벌어진 것입니다. 공화당 지지자 사이에서도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일주일 전 여론조사에선 90%가 지지했지만 이번엔 85%만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8%에서 12%로 늘었습니다.
경제 전망에 대한 부정적 의견은 과반이었습니다. 경제가 악화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52%로 지난주 조사 53%보다 1%포인트 감소했습니다. 트럼프 2기 출범 직후 37%와 비교해도 부정적 의견은 크게 늘었습니다. 특히 무역 정책에 대한 반감은 54%로 나타났습니다. 관세가 경제와 소비자에게 해로울 뿐 장기적 실질적 이익이 없다는 의견엔 48%가 동의했습니다. 단기적 경제적 고통을 초래하겠지만 장기적 경제 성장을 끌어낼 수 있다는 의견은 38%였습니다. 76%는 관세로 상품 가격이 인상될 것이라고 답했고 44%는 큰 폭의 인상을, 31%는 소폭 인상을 예상했습니다. 관세가 가격을 낮출 것이라고 예상한 응답자는 7%에 불과했습니다. 22%는 관세에 따른 가격 변동을 피하기 위해 현재 상품을 구매할 계획이라고 답했습니다. 28%는 구매를 연기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현재 주식시장 상태가 나쁘다고 평가한 응답자는 34%, 반대로 우수하거나 좋다는 응답자는 21%였습니다. 67%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주식시장 상태에 책임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어제 트럼프 행정부의 예상보다 높은 관세로 물가 인상과 성장 둔화가 예상된다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이 당장 금리 인하를 해야 한다며 파월 의장 해임을 주장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어제 시카고 이코노믹 클럽에서 한 연설에서 관세는 최소한 일시적으로 인플레이션의 증가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정부가 발표한 관세 인상 수준이 예상보다 훨씬 높다면서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마찬가지일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인플레이션 상승과 성장 둔화를 포함할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연준은 최대 고용을 유지하면서 인플레이션을 2%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는데 파월 의장의 발언은 관세가 양쪽 모두에 큰 부담을 줘 양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파월 의장은 관세가 아마 올해 내내 우릴 목표 달성에서 더 멀어지게 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기준금리 인하 등 통화정책 조정을 당장은 고려하지 않고 경제 상황을 더 관망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의 악영향을 경고한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을 향해 항상 너무 늦고 틀리다며 금리 인하를 압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에 유럽 중앙은행은 7번째로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항상 너무 늦고 틀리는 연준의 제롬 파월은 어제 또 전형적이고 완전히 엉망인 보고서를 내놨다고 직격했습니다. 트럼프는 파월 의장을 향해 그는 지금이라도 기준금리를 낮춰야 한다며 파월의 해임은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의 고강도 관세, 국경 정책 등에 대한 세계인들의 반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제품 불매운동과 함께 미국 여행 기피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청은 3월 항공편을 통한 미국 방문자 수가 1년 전보다 10%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골드만삭스 그룹은 최악의 시나리오로 미국 여행 감소와 보이콧에 따른 타격이 올해 GDP의 0.3%, 900억 달러에 달할 수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특히 미국 여행을 계획한 캐나다인들이 최근 미국에 대한 반감으로 계획을 취소하는 사례가 많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10월에 발표된 노동통계국의 소비자 물가 지표에 따르면 지난달 항공료와 호텔 요금, 렌터카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물가 분석업체 인플레이션 인사이트는 호텔 요금이 특히 북동부에서 약 11% 하락했으며 이는 캐나다인 여행객 감소에 따른 결과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장 조사업체 에이비에이션 월드와이드에 따르면 오는 9월까지 캐나다에서 미국행 항공편 예약 건수는 작년 동기 대비 70% 감소했습니다. 유럽 관광객의 올 여름 미국 호텔 예약 건수도 25% 줄었습니다. 유럽 관광객들이 최근 미국 입국 심사 중 구금된 사례들이 알려지면서 이들이 다른 여행지로 눈을 돌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연방우정국이 또 우편요금 인상을 추진합니다. 우정국이 지난 9일 제출한 우편요금 인상안에 따르면 퍼스트 클래스 우표 가격이 현행 73센트에서 78센트로 오르게 됩니다. 미국 내 엽서 배송료는 56센트에서 62센트로, 국제 엽서 배송료는 1달러 65센트에서 1달러 70센트로 각각 상향 조정됩니다. 연방우정국은 물가 상승으로 인해 운영비용에 대한 부담이 지속되고 있다며 우정국의 딜리버리 포 아메리카 10개년 계획이 추구하는 재정 안정성 실현을 위한 수익을 거두기 위해 가격 조정이 불가피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편규제위원회가 이번 우편요금 인상안을 승인할 경우 오는 7월 13일부터 인상된 요금이 적용됩니다. 뉴욕시장 민주당 예비선거가 2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앤드류 쿠오모 전 뉴욕 주지사가 압도적 선두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에나 칼리지가 15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쿠오모 전 주지사는 34% 지지율을 얻어 16%의 지지율로 2위에 오른 조란 맘다니 뉴욕주 하원 의원을 2배 이상 앞섰습니다. 쿠오모 전 주지사는 성추행 스캔들로 2021년 임기를 채우지 못한 채 불명예 퇴진했고 현재 전현직 보좌관 11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맘다니 의원 다음으론 브래드 랜더 뉴욕시 감사원장, 아드리엔 아담스 뉴욕시 의회 의장, 스카 스트링거 전 뉴욕시 감사원장 등이 6%의 지지율로 공동 3위를 차지했습니다. 뉴욕 한인회와 한인단체장 연합회, 뉴욕 한인 노인 상조회가 함께 저소득층 한인 노인들과 서류 미비자들의 장례 절차를 지원합니다. 노인 상조회에 따르면 현재 노인들이 사망하면 장례 비용이 평균 12,000달러에서 15,000달러에 달합니다. 이들 단체들은 일반 장례식장보다 더 좋은 시설을 갖춘 한인 교회들이 있다며 몇몇 한인 교회와의 협력을 하면 한인들의 장례 문화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또 뉴욕 지역 한인 무연고자와 저소득층 한인 사망자의 경우 한인 단체들이 함께 장례 절차를 돕고 장례 비용을 크게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달 출범을 앞둔 39대 뉴욕 한인회는 특별부서로 노인복지위원회를 신설하고 초대 위원장으로 박성술 전 노인 상조회장을 선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저지 리틀페리에 거주하는 20대 한인 남성이 불법 총기 소지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팰리세이즈 팍 경찰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11시 11분께 펠팍 이스트 에드셀 블러바드와 퍼스트 스트릿 인근에서 수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해 뉴저지 장로교회 앞에 서 있던 정모 씨를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정 씨에 대해 소지품 수색을 실시해 소지하고 있던 실물 크기의 비비총과 칼을 압수했습니다. 정 씨는 불법 무기 소지 혐의 등으로 체포돼 구금됐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66도, 섭씨 19도, 밤 최저 기온은 56도, 섭씨 13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맑은 가운데 기온이 올라가 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일요일도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